시멘트로 중국 뺨 때린 대한민국. 세계는 또다시 중국의 승리인 줄 알았습니다. 터키를 가로지른 세계 최장 현수교 차나칼레 대교. 언론은 떠들었습니다. 중국이 또 해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영웅은 조용히 그림자 속에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는 거짓을 외쳤고 누군가는 묵묵히 세상을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외면하던 그 진실을 끝까지 추적한 한 명의 기자가 있었습니다. 시멘트로 중국 뺨 때리는 대한민국. 그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앨리슨 하트입니다. 세계 인프라 전문지 월드 인프라 리포트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건설 기술과 대형 프로젝트를 취재하며 12년째 이 일을 해오고 있죠. 그동안 수많은 거대 건축물과 인프라를 보아왔지만 터키의 차나칼레 대교만큼 저를 놀라게 한 프로젝트는 없었습니다. 모든 일은 지난달 중국 외교관 한 명의 트위터 게시물로 시작됐어요. 차나칼레 대교는 중국 기술이 세계를 구했다. 세계 최장 현수교의 탄생, 중국의 위대한 공학이 이뤄낸 기적.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수십만 리트윗을 기록했고 전 세계 언론에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편집장은 제게 긴급히 터키로 날아가 이 중국의 기적을 취재하라고 지시했죠. 앨리슨, 중국이 또 세계를 구했나 봐. 자네가 가서 그들의 놀라운 기술을 파헤쳐봐.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엔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건설 기술은 놀랍도록 발전했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해왔으니까요. 또 하나의 중국 신화가 탄생했구나 싶었죠.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차나칼레 대교에 관한 기본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총 길이 3,563m, 주경간장 2,023m의 세계 최장 현수교. 터키의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을 잇는 역사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지진이 잦은 지역에 건설된 이 대교는 9.0 규모의 지진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됐다고 하네요. 놀랍군. 중국이 정말 이런 걸 해냈다면 대단하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도착한 저는 곧장 차나칼레로 향했어요. 차나칼레는 제1차 세계대전 때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역사적인 장소죠. 그리고 이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현수교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저는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멀리서 보이는 대교의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붉은 빛깔의 거대한 주탑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길게 뻗은 케이블이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바다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죠. 와, 정말 장엄하군.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취재 허가증을 보여주고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터키 정부 관계자와 건설사 담당자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중국의 놀라운 기술력에 대해 취재하러 왔습니다. 이 대교가 어떻게 건설됐는지 자세히 알고 싶네요. 제 말에 터키 정부 관계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제 취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중국이요? 아니, 이 대교의 주 시공사는 한국 기업들입니다. DLENC와 SK에코플랜트가 주도한 프로젝트입니다만.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세계가 지금 중국의 위대한 공학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주역은 한국 기업이라니.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중국 기업들은 일부 철골 제작을 맡았습니다. 보조적인 역할이었죠.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의도적인 허위 홍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죠. 중국의 막대한 국가적 선전 아래에서 우리가 모르는 진짜 영웅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차나칼레 대교 현장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안개가 걷히면서 모습을 드러낸 대교는 말 그대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어요. 붉은색과 흰색이 조화를 이룬 주탑은 터키의 국기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높이가 무려 318m에 달했습니다. 에펠탑보다도 더 높은 구조물이죠. 정말 대단하군요. 이 대교의 가장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함께 현장을 둘러보던 터키 교통부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무엇보다 주경관장이 2023m라는 점입니다. 이는 터키 공화국 창립 100주년인 2023년을 상징하는 숫자죠. 이 숫자 덕분에 우리 대교는 세계 최장 현수교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일본의 아카시 카이쿄 대교보다 32m 더 길어요.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대교가 지진이 잦은 지역에 건설됐다는 사실이었어요. 터키는 2023년 2월에도 7.8 규모의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나라였죠. 이 지역은 지진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교는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했나요? 이 대교는 최대 9.0 규모의 지진과 시속 320km의 강풍, 그리고 2.5m 높이의 파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첨단 내진 설계 기술 덕분이죠. 한국 엔지니어라는 단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흥미로워진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대교 건설에는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었나요? 총 28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2017년 3월에 착공해서 2022년 3월에 완공했죠. 예상보다 18개월이나 일찍 끝났습니다. 한국, 터키 컨소시엄의 효율적인 공정 관리 덕분이에요. 또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는 점점 더 중국의 역할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현장 사무실에서 저는 프로젝트 관리자인 메흐메트 카야를 만났습니다. 그는 차나칼레 대교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메흐메트는 컴퓨터에서 파일을 열더니 프로젝트 참여 기업 목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주 시공사는 한국의 DLENC와 SK에코플랜트, 그리고 터키의 야프 메르케지와 리마기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했습니다. 설계는 덴마크의 COWI, 금융은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한 여러 금융기관이 지원했고요. 중국 기업들은요? 네, 중국 기업들도 참여했습니다. 주로 철골 부품 제작을 담당했죠. 하지만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과 관리는 한국 기업들이 주도했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메흐메트에게 공식 문서와 계약서를 볼 수 있는지 물었어요. 물론이죠. 터키 교통부가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와 계약서 사본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문서에는 분명히 주 계약자, DLENC,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하청업체 목록에 있었을 뿐이었죠. 그렇다면 왜 중국 외교관이 자국의 공로라고 주장한 걸까요? 메흐메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이죠. 저는 점점 더 흥미로운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중국의 기술적 성취라고 믿고 있는 이 대교의 진짜 주인공은 한국이었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프로젝트 타임라인, 참여 기업 목록, 기술 사양서까지 모든 문서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점점 더 분명해지는 사실 하나. 이 세계 최장 현수교의 진짜 영웅은 한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기업의 현장 책임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가 들려줄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차나칼레 대교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침 일찍 저는 차나칼레 대교 현장 사무실에서 한국 기업의 책임자 김도연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해외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베테랑 엔지니어였죠. 맑은 눈빛과 단단한 체격의 그는 첫 만남부터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트 씨. 터키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 씨. 이 멋진 프로젝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김도연 씨는 커피를 한 잔 내오며 웃었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취재하러 왔는데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도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어요. 2016년 터키 정부가 국제 입찰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야기할게요. 당시 중국, 일본, 유럽 여러 국가의 건설사들이 경쟁했습니다. 우리 한국 컨소시엄도 뛰어들었죠. 어떻게 한국 기업이 이 대형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었나요?
가격 경쟁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기술력이었습니다. 특히 내진 설계와 초고강도 케이블 기술은 우리의 강점이었죠. 한국은 이미 인천대교, 울산대교 등 많은 장대교 건설 경험이 있었고 그 노하우를 이 프로젝트에 쏟아부었습니다. 김도연 씨는 테이블 위에 설계 도면을 펼쳤습니다. 복잡한 선과 수치가 가득한 도면이었지만 그의 설명을 들으니 하나씩 이해가 됐어요. 이 대교의 가장 큰 도전은 지진 위험이었습니다. 터키는 지진대에 위치해 있죠. 우리는 9.0 규모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 설계를 적용했어요. 주탑 기초에는 특수 제작된 물량함이라는 구조물을 사용했고 케이블은 초고강도 강선을 사용했습니다. 중국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김도연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주로 철골 부품 제작과 일부 자재 공급을 담당했어요. 하청업체로서의 역할이었죠. 물론 그들의 기여도 중요했지만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과 관리는 우리 한국 기업이 주도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중국은 자신들의 역할을 과장했을까요? 저는 중국 측 담당자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중국 철강 기업의 현장 담당자 왕 치양을 만났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제가 단순히 사실 확인을 위해 왔다고 설명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저희는 교량 상판과 일부 철골 구조물을 제작했습니다. 품질 좋은 자재를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그럼 프로젝트 전체를 중국이 주도했다는 외교관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왕 치양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전체 프로젝트를 주도했다고 하기는 어렵죠. 이제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터키 교통부를 방문했어요. 거기서 저는 프로젝트 공식 문서 전체를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명확했습니다. 설계부터 시공, 관리까지 한국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죠. 중국 기업들은 하청업체 목록에만 등장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기술 난이도가 높은 부분은 모두 한국 기술로 해결했다는 점이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 설계, 초고강도 케이블 기술, 해상 기초공사 기술 등 핵심 기술은 모두 한국이 제공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중국 외교관의 트위터 게시물, 공식 프로젝트 문서, 인터뷰 내용. 이 모든 것을 비교하며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의 진짜 영웅은 한국이었습니다. 세계가 믿고 있던 중국의 기술적 성취는 사실 한국의 기술력이 이뤄낸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했으니까요. 터키 교통부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 프로젝트의 공식 계약서와 입찰 문서를 꼼꼼히 살펴봤죠. 그 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주 계약자, 한국, 터키 합작 컨소시엄 DLENC, SK에코플랜트, 야프 메르케지, 리막. 첫 페이지부터 명확했습니다. 중국 기업의 이름은 주 계약자 목록에 없었어요. 대신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 항목에서야 중국 기업들의 이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부 자료실에서 일하는 아이셀이라는 직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차나칼레 대교 프로젝트의 진짜 주역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셀은 잠시 생각하더니 컴퓨터로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터키 정부가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입니다. 화면에는 2017년 3월 18일 차나칼레 대교 착공식 당시의 보도자료가 떠 있었어요. 터키의 역사적인 차나칼레 대교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건설 기업 DLENC와 SK에코플랜트가 주도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터키와 한국 간의 기술, 협력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시작부터 한국 기업이 주도했다는 사실이 명확했습니다. 제가 계속 자료를 검토하고 있을 때 교통부 차관인 아흐메트 쿠르툴무시가 자료실에 들어왔어요. 하트 씨군요. 당신의 취재에 대해 들었습니다. 차관님, 잠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나칼레 대교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물론이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프로젝트에서 한국과 중국의 역할은 정확히 어떻게 구분됩니까? 아흐메트 차관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설계부터 시공, 품질 관리까지 프로젝트 전체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지진에 견디는 내진 설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중국 기업들은 일부 자재와 부품을 공급했습니다. 그들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프로젝트의 핵심은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외교관이 자국의 공로라고 주장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외교적인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성과를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은 명확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역은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현장으로 돌아가 공사 일지와 기술 보고서를 검토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탑과 케이블 설치, 해저, 기초 공사 모두 한국 기술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죠. 특히 초고강도 케이블은 한국의 특허 기술로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터키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술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지진에 대비한 면진 장치와 댐퍼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죠. 중국산 철강도 사용했지만 핵심 기술은 모두 한국이 제공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의 진짜 주인공은 한국이었어요. 그런데 왜 세계는 중국의 이야기만 듣고 있었을까요? 답은 소셜미디어에 있었습니다. 중국 외교관의 트윗 이후 중국 매체들은 대대적으로 중국이 건설한 세계, 최장 현수교라는 이야기를 퍼뜨렸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검증 없이 국제 미디어로 확산됐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조용히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었죠. 과장된 홍보 대신 실제 기술과 결과물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찰리,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의 역할은 생각보다 제한적이었어요. 진짜 주역은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나? 네, 터키 정부의 공식 문서, 계약서,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 모든 것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흥미롭군. 계속 파고들어, 앨리슨. 만약 진실이 다르다면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차나칼레 대교의 웅장한 모습. 그 아름다운 구조물 뒤에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구체적인 기술적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엔지니어링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한국 엔지니어 팀장 박준호 씨를 만났어요. 그는 20년 넘게 교량 설계와 시공을 전문으로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박 씨, 차나칼레 대교의 가장 혁신적인 기술적 특징은 무엇인가요? 박준호 씨는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자면 내진 설계, 초고강도 케이블, 그리고 시멘트 품질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에 3D 모델을 띄웠습니다. 대교의 복잡한 구조가 세밀하게 표현된 모델이었어요. 이 지역은 지진이 매우 잦습니다. 특히 1999년 터키에서 발생한 7.6 규모 지진은 큰 피해를 입혔죠. 우리는 그보다 더 강한 9.0 규모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설계를 했습니다. 박준호 씨는 주탑 기초 부분을 확대해 보여주었어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특수 면진 장치와 댐퍼 시스템이 지진 에너지를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이죠. 다음으로 그가 보여준 것은 케이블 단면도였습니다. 이 케이블은 우리가 특별히 개발한 초고강도 강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반 강선보다 20% 더 강하면서도 유연성은 유지하는 특수 합금이에요. 이런 품질의 케이블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기술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제공한 기술은 무엇인가요? 중국은 주로 표준화된 철골 부품과 일부 건설 자재를 공급했습니다. 품질은 괜찮았지만 특별한 기술적 혁신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었어요. 저는 시멘트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해 더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박준호 씨는 현장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대형 콘크리트 타설장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해상 구조물의 가장 큰 적은 바닷물입니다. 염분이 콘크리트를 부식시키죠. 우리는 특수 배합 콘크리트와 나노 코팅 기술을 적용해 최소 100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인천대교 사진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인천대교, 울산대교 등에서 이 기술을 적용하고 검증했습니다. 그 경험을 이곳에 그대로 적용했죠. 현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 기술의 세밀함에 감탄했습니다. 모든 용접 부위마다 초음파 검사를 하고 나사 하나까지 품질 검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꼼꼼한 품질 관리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박준호 씨가 자부심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품질에 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시공 전 과정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요청했어요. 박준호 씨는 기꺼이 자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국 기업의 로고가 선명하게 보이는 장비들과 작업자들이 있었어요. 대교의 가장 중요한 공정인 주탑, 기초공사, 케이블 설치 작업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지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기술회의 장면들이었어요. 복잡한 기술적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국 기술진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다른 국가의 엔지니어들이 경청하는 모습이 여러 장면에서 포착됐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박준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2019년 해저 기초공사 중 예상치 못한 지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였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공사가 몇 달 지연될 상황이었죠. 하지만 우리 팀이 특수공법을 개발해 일정 지연 없이 해결했습니다. 이 공법은 지금 차나칼레 공법이라고 불리며 다른 해상교량 공사에서도 참고하고 있어요. 저는 점점 더 명확해지는 사실에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차나칼레 대교는 한국 기술의 집약체였어요. 품질, 디테일, 문제 해결 능력. 모든 면에서 한국 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진실은 묻히고 허위 정보만 퍼졌을까? 이제 이 진실을 세계에 알려야 할 때다. 취재 나흘째, 저는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첫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차나칼레 대교에 숨겨진 진실, 주역은 한국이었다였어요. 기사에는 터키 정부의 공식 문서, 현장 인터뷰, 기술적 분석 등 모든 증거를 담았습니다. 기사를 출판사에 보내고 나서 저는 숙소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편집장 찰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앨리슨, 자네 기사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네. 벌써 수십만 뷰를 기록했어. 다른 언론사들도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터키 정부와 연락하고 있다고 해.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빨리 반응이 올 줄은 몰랐네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거지. 특히 중국 외교관의 트윗이 널리 퍼진 후에는 더욱 그래. 계속 취재해서 후속 기사도 준비해. 전화를 끊자마자 제 노트북에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블룸버그 등 주요 언론사들이 저의 기사를 인용하며 차나칼레 대교의 진실을 보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CNN은 세계 최장 현수교의 진짜 주인공은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BBC는 차나칼레 대교,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기술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트위터에서는 리얼 히어로즈 오브 차나칼레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칭송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반응은 중국 외교관으로부터 왔습니다. 논란이 된 트윗을 삭제한 것이죠. 대신 새로운 트윗을 올렸습니다. 차나칼레 대교 건설에 협력한 모든 국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루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터키 교통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는 한국과 터키의 성공적인 협력의 상징입니다. 한국의 선진 기술과 터키의 역사적 비전이 만나 이 위대한 구조물이 탄생했습니다. 저는 국제 언론의 관심이 폭발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만나기로 했습니다. 바로 터키 대통령의 인프라 특별 보좌관인 메르베 일디림이었어요.
대통령궁 사무실에서 만난 메르베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한국 기업들의 뛰어난 기술력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어요. 예상보다 18개월이나 일찍 프로젝트를 완공했고 품질은 완벽했습니다.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모든 참여 국가의 기여는 같이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자재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주도권과 핵심 기술은 분명히 한국이 가지고 있었죠. 메르베는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더해 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정기적으로 다른 국가의 대표단을 초청해 현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중국 대표단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교량 건설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말은 중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였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차나칼레 대교의 진짜 영웅은 한국이라고 보도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허위 선전은 점점 사그라들고 한국의 진정한 기술력이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발코니에서 바라본 차나칼레 대교는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우아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진실이 밝혀진 것을 축하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은 일시적일 뿐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 그리고 진정한 실력은 말보다 결과로 증명되는 법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모든 취재 내용을 정리해 두 번째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한국 기술의 우수성에 초점을 맞췄어요. 제목은 차나칼레 대교, 세계를 지탱한 이름은 코리아였다로 정했습니다. 기사는 시작부터 강렬했습니다. 터키의 차나칼레 해협에 우뚝 선 세계 최장 현수교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다. 그것은 기술과 진실이 만나는 지점이다. 지난 며칠간의 취재 결과 이 위대한 교량의 진짜 설계자이자 건설자는 한국 기업들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저는 한국의 교량 건설 역사를 간략히 소개하고 인천대교와 울산대교 등 한국이 이미 성공적으로 건설한 장대교들의 사례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차나칼레 대교에 적용된 한국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특수 내진 설계는 9.0 규모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안전성을 보장한다. 이는 지진 위험이 높은 터키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었다. 더불어 한국이 독자 개발한 초고강도 케이블 기술은 이 대교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기사의 중반부에는 프로젝트의 재정적 측면도 다루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프로젝트 자금의 상당 부분을 금융 지원했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비용 효율성까지 갖춘 기술력으로 예산 내에서 공사를 완료했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마지막으로 진실이 밝혀진 후 세계 각국의 반응을 담았습니다. 차나칼레 대교 논쟁은 단순한 자존심 싸움이 아니다. 이는 글로벌 인프라 시장에서 누가 진정한 기술 리더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오늘날 한국은 단순한 빠른 추격자가 아닌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기사를 제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편집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앨리슨, 탁월한 기사야. 다음 호 표지 스토리로 실을 꺼내. 그리고 CNN, BBC, 블룸버그에서 자네와의 인터뷰를 요청했어. 차나칼레 대교의 진실을 세계에 알린 첫 기자로서 이야기를 들려달라는군. 그날 오후 CNN과의 화상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방송 전 저는 창밖으로 차나칼레 대교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중국의 기술적 성취를 취재하러 왔었는데 이제는 한국의 숨겨진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CNN 생방송에 연결되자 앵커가 물었습니다. 하트 씨, 어떻게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나요? 처음에는 중국의 주장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터키 관계자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이 대교의 주 시공사는 한국 기업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고 명백한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인터뷰는 15분간 계속됐고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차나칼레 대교의 진실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BBC 월드 서비스와 블룸버그 TV에도 출연했어요. 한 사람의 취재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앵커가 물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글로벌 인프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앞으로 대형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들의 입지가 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기술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이제 그 사실이 널리 알려졌으니까요. 반면 중국은 허위 정보로 인한 신뢰 하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는 기술만큼이나 중요하니까요. 한 달 후, 저는 월드 인프라 리포트의 특별판에 실린 제 표지 기사를 들고 다시 차나칼레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직접 잡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현장 사무실에서 만난 김도현 씨와 박준호 씨는 잡지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정직하게 취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 일했을 뿐인데 이렇게 세계가 인정해 주니 보람을 느끼네요. 그들의 겸손한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세계적인 업적을 이루고도 그토록 겸손할 수 있다니. 바로 그것이 한국의 참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 취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제 기사는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글로벌 인프라 저널리즘 상을 수상했고 한국의 해외 건설 기술력에 대한 책을 써달라는 제안도 여러 출판사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전 세계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어떤 프로젝트를 접할 때마다 표면적인 홍보 대신 실질적인 기술력을 화려한 선전보다 묵묵히 일하는 실력을 갖춘 이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흥미로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발표한 대형 현수교 프로젝트의 입찰에서 한국 기업들이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기사에는 차나칼레 대교의 성공 사례를 참고했다는 인도네시아 장관의 코멘트가 실려 있었습니다. 편집장 찰리는 제게 또 다른 취재를 제안했어요. 앨리슨, 인도네시아로 가서 새 프로젝트 취재를 해보지 않겠나? 차나칼레 이후 한국의 기술력이 어떻게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지 말이야. 좋은 제안이네요, 찰리.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마무리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준비해온 특별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를 지탱하는 조용한 강자들, 글로벌 인프라를 이끄는 한국의 기술력이라는 제목의 심층 분석 기사였어요. 흥미롭군. 자네가 요즘 한국에 푹 빠진 것 같네. 찰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글로벌 인프라 시장의 중요한 변화를 포착한 거예요. 화려한 선전과 허위 홍보는 무너지고 진짜 기술력이 인정받는 시대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찰리는 기사를 빠르게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호 특집으로 싣자. 인도네시아 취재와 연계해서 시리즈로 가면 좋겠군. 특집 기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차나칼레에서 만났던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김도현 씨는 이제 인도네시아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박준호 씨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의 기술 자문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 이후 한국 기업들의 수주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김도현 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특집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저는 차나칼레 대교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해질녘 대교 위에 서서 바라본 풍경은 압도적이었어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 거대한 구조물은 단순한 다리가 아닌 인간의 기술력과 끈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엔지니어 팀과 함께했던 작별만찬에서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도 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나요? 세계가 당신들의 기술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 박준호 씨가 한 대답이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말보다 결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진짜 실력은 소리치지 않아요. 다만 세상을 세울 뿐이죠. 이 다리가 100년, 200년 동안 여기 서 있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누가 지었는지 기억할 겁니다.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은 저는 특집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싸구려 홍보는 무너지고 진짜 기술은 세상을 세웠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방식이다. 기사가 출간된 후 전 세계 30개 이상의 언론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새로운 인프라가 필요한 국가들에서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어요. 차나칼레 대교는 이제 한국 건설 기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인도네시아의 새 현수교 건설 현장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난 김도현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트 씨, 당신이 차나칼레에서 진실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림자 속에 있었을 겁니다. 진실을 찾아내는 기자의 힘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 진실을 만든 건 바로 당신들이죠. 지금도 터키의 차나칼레 해협에는 그 웅장한 다리가 서 있습니다. 붉은 주탑이 하늘을 찌르고 우아한 케이블이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모습은 변함없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리를 세운 진정한 주인공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을 변화시켜온 한국이라는 사실을. 진정한 실력은 결국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차나칼레 대교는 그 진리를 완벽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세상을 세우는 것은 거창한 말도 값싼 약속도 아닙니다. 진짜를 지키기 위한 땀방울,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완벽을 꿈꾸는 손길,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향한 진심입니다. 그 진심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 땅 대한민국에서 길러졌습니다. 기술로, 땀으로, 자존심으로 하나하나 쌓아 올린 시간의 무게가 지금 세상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눈에 띄는 속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깊이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요. 대한민국이야말로 세기를 잇고 역사를 세우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